금일 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한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에 대해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제가 원래 이런 자료 발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걸 듣고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얻다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신다면 굉장히 난처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진중한 표정에 다시 한번 긴장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좀 다른 주제를 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않던지 간에 이 4차 산업혁명은 헬스케어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요. 이 막대한 영향들을 끼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슈들을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인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교를 숭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원유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의 비중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한번 저희가 보니까요. 2020년도에 14 제타바이트가 생성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4조 기가바이트의 트래픽들이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성됐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그럼 우리랑 어떤 연결이 있을까? 헬스케어와 어떤 연결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이 증가한 데이터들 중에서 36%가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즉 헬스케어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이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매니팩처링이나 파이낸스와 같이 의료 데이터보다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엣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다양한 언급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이런 폭발적인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저희가 예전에는 HIS는 HIS대로, 팍스는 팍스대로,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은 다른 시스템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최근에 HIS, 팍스,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이 서로 굉장히 강한 연결성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종종 HIS나 팍스 서비스가 느려지는 현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느려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얘의 원인을 찾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장애와 원인 불명의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헬스케어가 영리로서 추구되어진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금기시하는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처리한 것에 충분한 인력들을 보유한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현상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G와 AI,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IT 환경에서 수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이유는 현재 의료 IT 구성이 20년 전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데이터들의 폭증들, 그리고 의료 환경들의 변화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초고속, 고성능, 그리고 AI, 빅데이터, GPU와 같은 IT 환경에선 최첨단의 기술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IT 인프라스트럭처의 전문가로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현황과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충돌되어지는 현상들은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한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T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헬스케어의 거의 99.9%는 지금 보신 것처럼 3티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이 3티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스에서 사우스로 떨어지는 트래픽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깥에서 입원에 관련돼서 아니면 병원 예약에 관련돼서 진료와 관련돼 있는 로그인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트래픽들이 80% 증가한다는 것이고 내부적 트래픽들은 거의 없다라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만들어진 20년 전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트래픽들을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런 트래픽들은 이스트에서 웨스트, HIS 팍스, 팍스에서 HIS, 그리고 여러 병원들의 서비스들을 같이 연결하는 병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연결하는 트래픽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트래픽들이 실제로 점검 결과 글로벌하게 나온 발표로는 86%의 트래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구성은 노스에서 사우스로 떨어지는 트래픽이 80%라는 전제 조건하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장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래픽들은 이스트에서 웨스트의 트래픽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느려지는 현상들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처럼 구성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의료법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HIS, 팍스 그리고 여러 주요 시스템들을 다 방화벽으로 제어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래픽들은 서로 백번을 경유해서 통신을 하게끔 되어진 거죠. 곳곳이 막히는 구간이고 곳곳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이 현재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가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올플래시의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네트워크만 조금만 개선을 하게끔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조금 놀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헬스케어는 현재 유령체증의 현상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 유령체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한두 명의 운전자가 운전의 실수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뒤에 있는 차들이 다 밀리는 현상들을 유령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헬스케어 환경들을 보게 되면 전체의 아키텍처를 가지고선 뭔가를 구성을 하거나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과업 단위, HIS, 팍스, AI, 연구 이런 용도로 해가지고 각각의 제각각의 성능과 사양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래픽들은 서로 연동을 해서 통신들을 해야 되는데 이 트래픽들이 통신하는 곳에서 어떤 특정한 서버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특정한 서버가 성능의 저하를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이 전체의 서비스가 느려지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현상들에서 걔를 어디가 느려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의 사일로로 되어져 있는 트래픽들이 제각각이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안 떠는 것 같지만 물을 마셨기 때문에 떨린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드에 있는 네이버에서 발표를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이유나 지금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모든 서비스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헬스케어에서 모든 서비스가 퍼블릭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아키텍처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한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스토리지 사이드, 네트워크 사이드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네트워크 사이드에서는 저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기법들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클라우드 기법들이 적용된 것은 HIS와 팍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테넌트를 구성을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테넌트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테넌트와 테넌트 간의 트래픽들은 초고속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필요할 때마다 방화벽을 바로 경유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 이야기는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HIS와 통신을 하려고 하는 모든 트래픽은 방화벽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는 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방화벽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의 이런 테넌트 기법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 보안적으로 완전히 다 별도의 테넌트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될 때 방화벽을 경유해야 되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만 방화벽을 찍었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테넌트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서비스 인석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은 레거시 환경에서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해가지고서 확장을 할 때마다 특정한 서비스를 다운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SDN이라고 하는 환경들을 적용을 시키게끔 되어지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바로 옆으로 늘리는 형태로 해서 스케일 아웃 구조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손쉽게 자원을 확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또한 컴퓨팅 영역에서는 하드웨어의 장애가 서비스의 장애로 연결되지 않게끔 하는 컴퓨팅 기술들, SDC라고 하는 기술들을 적용시킨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특정한 영역에서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 서비스의 연속성들을 계속해서 보장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들을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영역에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FC의 사용률들을 점점점 줄이고 이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들을 그 용도에 맞게끔 확장을 하시는 아이스카시 방식과 네트워크 베이스들의 스토리지로 연결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SDC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도 다양한 제품들을 테스트를 해봤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동을 해봤는데 이 SDC는 그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HIS나 팍스와 같은 중요한 병원에서의 중요하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져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SDC만큼은 저희는 VMware로 사용하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는 강력히 권장을 드리는 바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처럼 그냥 서버를 가상화하고 스토리지를 가상화하고 네트워크를 가상을 했다고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을 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내가 자원이 필요할 때는 즉시적으로 그 자원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바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다른 서비스로 다른 곳을 바로 넘겨서 그 서비스의 연속성들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의 장애가 서비스의 장애로 연결되지 않게끔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곳에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다, 느려진 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나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감지된다고 하게 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한 창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원인을 즉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인프라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단순히 가상화로 했다라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은 인원으로 그 원인들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의료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상이죠. 만약 팍스를 찍었다고 한다면, 팍스의 데이터들이 느려졌다고 한다면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더라도 8군데를 다 점검해야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스토리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연결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DB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할 때는 레거시 기법에서는 핑이나 트레이스나 CPU나 메모리 점검들을 일단 먼저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제가 방문한 많은 곳에서는 원인 불명으로 나온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만 하다가 끝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유는 이것이 20년 전 관리 기법들을 적용한 그 3티어 아키텍처에다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뷰가 없기 때문인 건데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느려졌다라는 판단이 되어지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냐면 클라우드 운영관리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사용되어지는 CPU, 메모리, 디스크, I/O 정보들을 한 번에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간적으로 한론에서 한 창하에서 모든 구간들을 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 투 엔드의 트래픽이 흘러가는 플로우까지도 바로 찍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들끼리 통신해서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얘는 원래 느려지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에서 에러가 드랍률이 굉장히 발생하는 건지를 저희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처럼 원인 불명의 이유가 아니라 한 번에 이 트래픽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 통신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모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건데요. 특정한 VM만 찍으면 그 VM이 어느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스토리지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연결 구성도를 다 보실 수 있고 그것에 내의 취향에 맞게끔 모니터링을 바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임의적으로 ERP 그룹핑, 뭐 HIS 그룹핑, 뭐 그룹웨어 그룹핑들을 다 한다면 그 그룹핑 되어진 것들에 있어서의 모든 CPU, 메모리, 디스크, I/O 현황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라우드의 환경들이 단순히 나는 온프라미스가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상으로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